지금부터 제13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관위원장인데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조흥식입니다. 오늘 합동 토론회는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토론회는 선거 규정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되고 협회 SNS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전부성 향상 그리고 협회의 발전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가름하고요.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권우영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합동 토론을 위해서 우리 수호 통역으로 정민수 선생님 그리고 이정원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 및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출마의 변은 각 후보자께서 5분 내로 해 주십니다. 두 번째, 공통 질의는 사회자가 사전에 공유한 4가지 주제를 질문하면 후보자는 각 항목마다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후보자 간 상호 질의입니다. 추첨을 통해 이미 정해졌고요. 사전에 준비하신 2가지 질의를 상대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제 질문이나 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 후보자에게 주도권이 총 10분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에서 미리 받아 준비한 현장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질의사항을 취합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4분 이내로 현장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발언으로 후보자별 3분이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자는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각 순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시간 내에 일찍 끝내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제가 제지할 것이고요. 녹화된 영상에서는 무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발언 시간에 30초를 남기고 시계 소리를 들려줄 것이고요. 또 초과되면은 뻐꾸기 소리가 들려집니다. 저는 맞춰야 됩니다. 그 발언 순서는 이미 사전에 좀 저희가 추첨한 걸 해서 기호 1번이 먼저 하고 순번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님들의 출마의 변입니다.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 여러분, 저는 제13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기호 1번 이배영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사회복지사 여러분,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 아픔도 있었고 함께 투쟁도 했었고 함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우리 인천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했고 함께 뭉쳤고 함께 달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천에서 한국 사회복지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놀랄만한 성과들도 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고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해내신 귀한 보배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인천 사회복지계 좋은 자문과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권유홍님과 함께 경쟁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선 협회 진성회원 수가 2017년 대비 1000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디어 2,400명을 돌파하는 획기적인 일로 인천 사회복지계의 큰 변화에 바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60일을 확보해서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문인식기 철회 및 합리적 기관장 중심의 근태관리 정착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 그걸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보수교육비 지원을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맺어졌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 점수를 만들어서 박남춘 시장님 정부 들어와서 많은 변화와 처우 개선책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인바싸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정치 현장에서 의원으로 또 구청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1명, 시의원 2명, 구의원 2명의 당선의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특수근무지수상을 만들었습니다. 소송사회복지사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건비 기준이 없었던 국비시설의 호봉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종합검진비 및 자녀 돌봄 휴가제 등 그리고 복지 점수가 비정규직까지 확대되는 놀랄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저 이배영은 앞으로 새로운 공약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의 공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회원중심협회로 진성회원 3,000명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3,000명 시대가 된다면 인천의 직능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단체의 회원을 확보한 그런 기관으로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석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70에서 100%까지 지원 확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자동 승진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이런 팀장들의 TO가 또는 선임 T1들의 TO가 없는 시설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 기관장의 직책보조비 서울 경기에 비해서 무려 80에서 100만 원 또는 30에서 50만 원의 급여 차이가 많이 직능별로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또 복지 점수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최소 30만 점에서 50만 점으로 다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3년 동안 정말 발로 뛴 이배영 이 후보를 이번 선거에서도 밀어주신다면 제2의 도약기를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사회복지사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많은 기관들을 다니면서 또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센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기관들의 아픔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제가 제 몸과 마음과 사랑을 바쳐서 우리 인천사회복지사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사회복지사, 자부심이 넘치는 사회복지사, 인천의 보배인 사회복지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권호영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회복지사 협회장 후보 기호 2번 권오용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시작해서 2003년도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계기는 딱 이맘때 서울 강남역 앞으로 지나다가 극동방송에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폴김 교수님하고 김장환 목사님 그 대학의 학장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걸 듣고 석사과정이 한국에서 진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대학이니까 좀 관심 있고 또 유학 갈 형편 안 되니까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라는 게 제가 하는 그 변호사 업무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좀 보면 그런 그 범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뢰인들의 그런 상황들이 보니까 사회복지가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 그런 가정이라든지 그런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이제 법률, 제도적으로 또 소송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또 변론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돕는 문제인데,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기반, 여러 가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직접 서비스를 통한 그런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방식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뭔가 제가 하는 일하고 똑같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관심 있게 그 학교를 잘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2000년도부터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그리고 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이런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또 졸업한 후로는 사회공동모금회 배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각 사회복지 기관 시설 이런데 다니면서 이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 이제 조사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기관장도 만나고 또 거기에 관리자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또 종사자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인천광역시 전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 시설들의 그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사회복사들이 굉장히 아주 이 성품이라든지 굉장히 도덕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든지 이렇게 적극 개입하지 않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자기 할 일만 꾸준히 하고, 또 좀 제가 보면 좀 부당한 것도 그냥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들을 많이 보았고요. 특히 또 뭐 관련 제도라는 이런 거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당하는 어떤 지역 아동센터 목사님도 만났고, 또 그런 걸 좀 도와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서로 뭔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점에서 여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별거도 아닌데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자기 재산과 자기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거기다 털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동들 위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그게 엄청난 자기 손해로 돌아오고 삶의 좌절로 돌아오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뭔가 좀 사회복사들 자신들이 이렇게 좀 단합하고 또 협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커지면 좋겠다. 요즘 이제 아무리 정치적인 역량이 사회를 변화를 시키고 또 지도자들이 그런 정치적 결집된 그런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니까 그런 점에서 사회복사 단체가 좀 더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협회 제가 좀 한번 참여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같이 의논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사회복사 회장 출마하려고 했는데 또 딱 그때마다 그냥 3년치 회기 중에 1년치를 납부를 안 해가지고 결국 출마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와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장애인 그런 인권 또 복지 그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인천사회복사협회를 좀 이렇게 권한을 키우고 또 역량을 키워가지고 좀 더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면 또 그 대상자들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출마하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질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는 사전에 공통질의 내용을 각 후보자 측에게 안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자가 주제별로 질의 드리고 후보자들께서는 각 3분씩 논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입니다.
기호 2번 권혜영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사실 지난번 그 12대 그 재선거에 제가 출마했을 때 선거 공약을 1번을 그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걸 달았다 이제 순서를 약간 좀 뒤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그동안 이 처우에 관한 상당히 제도적인 마련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법률도 있고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물론 인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또 사회복지사 권익공호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되려면 그 제도에 그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관련 그런 공무원 체계 내에서 이분들이 안 움직이면 또 그게 제도가 실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의회 통과라든지 또 이런 지역사회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아울러져서 이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게 실행이 되는 데는 또 다른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안 되면 또 투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인천광역시 사육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라든지 사육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도록 또 시에 설치된 사육사 처우 개선위원회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공무원들을 또 정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네네. 시간을 다 안 쓰셔가지고 네, 다음은 우리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 테크놀로지 회사의 그 표어가 우리 회사의 최고의 경쟁력은 우리 직원들이다. 그리고 리츠칼튼에는 우리는 최고의 심사숙녀를 모시는 최고의 심사숙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직원들, 현장에서 이런 직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추구될 수 없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앞서가는 기업들의 표어 같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처우 개선, 저는 3개년 로드맵을 계속 복지재단의 연구에 있어서 주장을 했고, 그리고 3개년 로드맵을 그려서 앞으로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선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게 세부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 처우 개선이 현실성과 예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처우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처우 개선은 앞으로 단일임금 체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멀고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를 하든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를 하든 전문가로서의 높은 퀄리티를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단일임금 체계를 한사협 회장과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현실이 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에는 서울 경기가 근방에 있는데 많은 상당수의 직원들이 그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잘 키워놓으면 1년 뒤에는 임금이 30만 원, 50만 원 더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천의 현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기관장님들 또 우리 팀장들, 관리자급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우리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중간에 퇴사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201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을 제일 목표로 1월에 페북에 올리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 2020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제 역점 과제로 두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승진제도 개선, 기관장 직책보조비 신설, 보수교육비 지원, 또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또 당연히 거주설의 특별수당 신설 이런 부분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인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앞으로 활동이 되려면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보수교육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된다. 제2의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3년 동안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고 서울이나 경기로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는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천의 보수교육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낀 소리는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그래서 보수교육이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화 세분화된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교육의 질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좀 만들어서 뭐 체인지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인천에도 좀 끌고 와서 인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을 위한 특별연수라든지 팀장 리더십을 위한 특별연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우리가 제도적 검토를 마련을 해야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 교육이 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컨퍼런스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년에 4번 정도의 컨퍼런스가 됐든 포럼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학습 동아리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관장 전문성 강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중심의 기관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관피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도 관피아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전부 사회복지 부장을 다 관장으로 승진시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관피아라든지 이런 행정직들이 내려오는 관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이제 배제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반드시 벌이고 조례화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앞으로 전문성 발언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권우용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사들의 그 전문성은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대학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기관하고 또 사회복지사 본인 그리고 예산을 조달하는 지방 정부 이런 데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수교육이 진행이 되고 저도 사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제가 맨 처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그 교육 내용이 그 학교에서 또 강의하는 뭐 무슨 그 교과목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보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수교육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과목을 국립인천대학교 등 이 대학에서 연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편 거기서 좀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수교육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여건이 되고 또 보수교육을 법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산이 있으면 또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다면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 협회의 회원들인 사회복지사들도 전문성이 높아지겠지만 또 대학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또한 또 그 영향이 사회복지사들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뭔가 좀 높아지고 질이 높아지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그 전문성 높아지는 이런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전문 사회복지사 단체들이 육성되도록 그 단체들 종사자들과 좀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그 협회 그 이사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 단체로 그 법정화되고 또 그 밖에 정신건강 또 사회복지사라는 이런 영역도 있고 그런 영역들도 굉장히 아주 높은데 거기는 굉장히 그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단체들 좀 더 이렇게 역량이 강화되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되는 학술 행사들도 좀 이렇게 같이 관련 학회들과 같이 유치하도록 하고 또 해외 대학들과 좀 협력 교류하면서 우리 해외에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 인천에 또 송도에는 그런 캠퍼스가 있는데 아직 사회복지 학과가 있다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회복지 학과를 또 유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 들고 이런 방식으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단결력 증대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권오용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이배용 후보님한테도 제가 질의사항에도 들어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선거에 1200명은 사실 지난번 선거보다는 굉장히 그 선거인이 확대가 돼서 그거는 정말 환영하고 또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그 사회복지사들이 그 인구가 적어도 몇만 명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몇만 명 중에 1200명이 투표권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라는 거를 직업 전체의 그 대표되는 기관으로서는 너무 투표권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옛날부터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권자를 좀 대폭 늘리는 방법을 이건 아마 중앙사회복지사협회하고도 같이 서로 잘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자면 한 2년치 회비를 내면 그 사람들이 전부 투표권자로 될 수 있다든지 또 실제로 투표할 때 그 인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민주적인 절차로 해가지고 선출된 대표와 그 협회가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총회를 보니까 90명이 대의원인데 그 중에 한 26명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위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행사라든지 이런 이벤트 이런데 막 수백 명씩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회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 정당들 전당대회 할 때 굉장히 모여서 열리게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총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예산과 모든 사업들이 결정이 되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네들이 한패 거기 혈을 행사를 해서 그날 정책이 정해지고 또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를 선출해가지고 감사로 하여금 그 사회복지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데 그 총회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회원들을 참여시킬 이런 방안들은 지금 현재 대의원 제도로 운영되는데 그런 여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의원 숫자를 이제 좀 확대하는 방법을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뭔가 여러 가지 직역별로 뭔가 대의원 숫자를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좀 연구가 필요하지만 좀 그래서 그 총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도록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축구단이라는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좀 지원하고 또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상담이라든지 처우 개선 그런 걸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이렇게 같이 신나게 함께 이렇게 단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단결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회복지사의 단결력 증대 방안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 인천의 사회복지사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그 중에 저희 협회 회원이 한 3만 5천 명 됩니다. 회원이 안 돼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받는 시설의 현장 근로자가 정확히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는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저희가 추정치로 2,500에서 3,000명 정도를 잡아서 한 7,000명 정도가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4,000명 한 정도에서 저희가 2,500명 정도가 이제 올해 저희 목표가 2,500명이거든요. 회비 납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그 회비 납부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약에도 나오겠지만 앞으로 4,000명씩을 열어가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60% 정도가 회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도 유권자들이 3년 이상 우리는 회비를 납부해야만 회비 납부가 그 선거권이 주어지는 엄격한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단결력 증대 방안은 우선 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동아리 활성화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있고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송주 데이, 또 패밀리 데이,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사회복지사 대회,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매년 참여하는 인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400명 참여했다가 이제는 600명, 올해는 700명이 넘은 수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150명 정도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되돌아갈 정도로 상황을 이뤘는데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장을 정말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결력을 좀 증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습 동아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의식을 좀 심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건 진성회원이 증가해야 단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진성회원 증가에 단결력을 다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는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발전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 방향은 저는 첫째도 회원 쓰고 둘째도 회원 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의무를 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그 권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간호사협회나 영양사협회나 기존의 단체들이 파워가 있는 이유는 바로 협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성회원이 3,000명 시대를 열어간다면 우리 협회는 명실공히 인천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프라이드를 느끼며 자부심을 느끼며 더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래서 진성위원 3,000명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회장이 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및 그동안 안 하던 모든 공개들을 다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싹 공개를 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하고 이번에는 제가 운영위원회 3분의 1을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운영위원들도 회장이 임명하는 그런 운영위원제의 틀을 좀 벗어나서 정말 협회에 관심 있는 젊은 사회복지사, 청년 사회복지사, 또 중간층, 또 기관장님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공개적인 어떤 모집도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협회가 또 관심을 갖겠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처우 개선입니다. 앞으로 3개년 프로젝트,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제2단계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처우 개선책, 이 6가지 처우 개선책을 반드시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인천사회복지계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회원이 많은 곳에 힘이 실리고 회원 수가 증가할 때 어떤 정치인도 어떤 관련자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명실공히 확고한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권오영 후보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배영 회장님이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협회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저도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협회 여러 가지 그 살림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뭐 몇만 명 회원단체로서는 정말 너무 예산이 좋고, 그렇다고 그걸 뭐 정부에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럼 또 정부에 우리가 예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힘이 약해지니까 일단 협회가 회원단체로서 좀 더 역량을 가지도록 그 회원들의 그 회비 납부와 참여를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거권자의 숫자를 대폭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숫자도 확대해가지고 그 협회 전체가 진짜 이 사육사들의 단체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구, 군 등 정부기관과 공식 또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협회가 인천광역시 실질적인 전문가 단체로서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이 협회에 대해서 고충을 호소하고 협회는 이를 청취하여 그 처리하는 등 권익 증진 활동을 해서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또 협회의 그 윤리위원회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그렇게 하는 정말 전문가로서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하고, 또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들과 또 협력을 통해서 인천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통 질문에 두 후보자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판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간 상호 질의 답변입니다.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답변에 제 질의도 할 수 있고 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시고 이후 답변과 제 질의, 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별 주도권이 10분 주어지므로 시간 분별 잘 하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은 아까 했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우리 권혜영 후보님이 계셔갖고 상호 질의는 2번, 그 2번 권오영 후보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이배영 후보님한테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요. 지금 이제 그 중앙 그 한국사육사협회에 그 오승환 그 현 협회장이 돼서 그 현 협회장 또 선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우리 이배영 회장님이 명단이 조직도에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실제로 또 거기에 관여하시는지 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천 사육사 협회장으로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육사들과 어떤 정책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는 거 하고, 또 중앙회장에 내가 한쪽 편에 서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거는, 그러면 인천 사육사 협회 전체 회원들에 대한 그 뭔가 약간 좀 갈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우선 회장님한테 한번
또 질문을 듣고 싶고, 또 한편 제가 이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어떤 뭔가 정치적인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지지하고 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선거에 있어서 한쪽을 자기가 공개적으로 그냥 선거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굉장히 다양하고 성향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전체 사회복 대변자가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떤 정당과 정파가 물론 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런 정책을 우리가 지지합니다, 또 반대합니다 이런 거는 표시한 건 몰라도 아예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원이 되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배영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권혜영 후보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사회복지협회장에 당연히 출마를 했고요. 우리 중앙협회장의 인천 오승환 후보 캠프의 인천 지역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승환 회장과 지난 3년을 함께 해왔고,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서울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후보자들이 어떤 캠프에 운동원이 되는 것은 선관위에 우리 한사협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오승환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지지를 하는 거고, 후보로서 저도 또 지지를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나 저는 이제 인천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인천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통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선거에 우선적으로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승환 회장 선거도 같이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협회장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단적으로 좌로 치우친다든지 우로 치우치는 것을 배격했던 사람이고, 그런 행보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 인바싸 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자한당 의원이 됐든 민주당 의원이 됐든 각 선거에 다 찾아다니면서 자한당 우리 사회복지사 후보까지 지원 요새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인바싸 운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그런 적은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천 사회복지사 협회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선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협회장이 당선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를 되게 진보주의자로 보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색깔이 강한 사람이고,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려는 색채를 분명히 갖고 있다. 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적 이념이나 선택 때문에 조금이라도 협회에 실망을 느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분명히 정치적 중립으로 3년간 당선이 된다면 향후해 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겠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대로 저는 협회장은요, 현 집행부하고 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요. 왜요? 현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이나 예산을 안 해주면 어떤 초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과 친해야 되고, 직능단체장으로서 시장과 오히려 적을 돌린다면 그거는 오히려 시장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적으로 돌린다면 그건 그 피해가 전부 사회복지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 집행부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저는 그 집행부와 또 친할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든지
또 불법적이라든지 또 잘못된 행동을 지시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협회장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집행부와도 친해야 된다. 이게 제 소신이고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2018년도, 2019년도 총회는 뭐 일시는 아니지만 장소는 어디서 개최하셨고,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총회 때 보고된 그런 결산, 사육사 협회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중에 이제 보조금, 시 당국의 보조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가 회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가 너무 특색이 좀 없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회를 만들고자 제일 먼저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네이버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저희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에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정기 대의원 총회 회의로 제1차 임시 대의원 회의로 정기 각종 모든 총회 뭐 이런 회의록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 관리를 통해서 모든 사항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협회 여기 뒤에 보시면 또 저희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기관 운영비 사용 내역, 뭐 권익증진위원회, 그러니까 각 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위원회조차도 회의록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6차 권익증진위원회 회의록, 부회장단 회의록, 우리가 서포터즈 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록, 각종 뭐 운영비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있다고 좀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임기 중에는 시의 보조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제가 천명을 했고 그거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는 순간 협회장으로서 시에 부당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됐던 해외여행 연수비가 됐던 절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해외여행 연수비도 협의회가 가져갔을 겁니다. 네,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거 저희한테 대신 사회복지사를 위한 직접사업, 대체인력지원센터라든지 보수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가 보조금이 아닌 사업성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언제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협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 이하 우리 집행부들이 과감하게 시에 또 대응할 때는 대응하고 또 필요할 때 투쟁할 때는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쭌 건 이제 참석 인원하고 1년 이제 협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이제 여쭤본. 예산은 저희 협회가 지금 되게 복잡한 게요. 보수교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 해서 보통 9억에서 뭐 8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 범주에서 저희가 기업 후원이라든지 공동모금의 프로포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때보다도 사무처가 노력해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 실제 회비 수익 갖고는 협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을 또 엄청 많이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도 신한은행에서 1,000만 원 저희가 사회복지사 협회에 준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기업들이 유치를 했고 또 공동모금의 각종 프로포절을 저희 협회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면서 많이 따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소성 사회복지사상 재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첫 번째 상호진을 마치고요.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10분 동안 이배영 후보님이 질의하시고 우리 정호영 후보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우리 권혜영 후보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자문위원, 운영위원 등 많은 그 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노고를 해주시면서 또 우리 현장에서 기여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주로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 중심으로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현장은 조금 녹록지 않은 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사실 교수로만 재직을 할 때는 제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또 제가 센터장이 돼서 센터를 맡아보니까 또 다른 또 기관장으로서의 애로점과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나 아픔을 어떻게 이제 좀 살려서 우리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좀 대변해 주실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가 그동안 또 제가 실제로 실천해 왔고 또 할 수 있고 또 이게 정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그 인파워 하는 거, 특히 그 어떤 취약한 분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장애인 그 인권 활동, 또 장애인들의 삶을 증진하는 활동을 정말 인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2007년도 인천 정신건강복지 포럼이라는 이런 이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천 지역사회 연구소 우리 권정호 교수님 하시는 것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고 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가 그 2010년도에 그 한국정장애연대라는 이제 전국적인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그 단체가 발전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20호 사단법인으로 이제 설립 허가를 받았고 또 그러한 모든 사무실이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하다가 이제 인천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뭐 꼭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사회복지적인 방법으로 그 정신질환을 가진 정장애인들과 직접 제가 정장애 당사자로서 국내적인 그런 활동과 국제적인 활동 또 뭐 심지어 그 부당한 권익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도 하고 또 헌법 재판도 제기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도 받았고 또 국회에 가서 시위도 하고 국회의원들 상대로 법안 로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제가 직접 사회복 실천가로서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현장 그 사회복사들의 실천 현장과 학교, 공공기관, 정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정책의 변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고려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사들은 이제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거는 제가 또 정말 그 사회복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취약자들에 대한 그 사회복 서비스의 질이 또 높아지도록 하는 거기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 업무가 주 업무시고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장점을 살려나가서 해주실 건지 또 하나 이제 같이 병행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또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2020 총선에서 맡게 되셨는데 정당에 가입하신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2000년도부터 이제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 같이 교류하고 또 시의 여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그 변호사 업무하고 동시에 제가 그런 어떤 그 사회복지 그 현장과 같이 서로 연결하고 또 어떤 운영에 참여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지금 이제 그 한국정장애라는 기관에는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고 또 KDF라고 한국 그
코리안 디서빌리티 포럼이라고 우리 박경석 대표하는 전장년이 참여한 그런 장애 포럼의 공동 대표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실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 선거에도 제가 제대로 기관들 방문하지 못한 거는 거기에 대한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빠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그러지만 시간을 내 가지고 가급적인 가까운 곳부터 지금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오늘 토론회 또 끝나면 또 열심히 또 현장에 가서 또 저 소개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변호사지만 미국은 이 사육지 그 공부할 때 변호사하고 사육사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사육사와 MBA를 동시에 해가지고 어떤 CEO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 유나이티드 웨이 같은 데는 그 MSW 사육 석사하고 MBA 같이 한 분이 CEO가 되고 굉장한 연봉을 받고 기관 운영을 하고, 이거는 사육지가 그만큼 더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하고 이런 거거든요. 또 법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로서 사육사 실천을 하는 게 전혀 맞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제가 또 1급 사육사 시험도 바가지 합격했고요. 그래서 저도 1급 사육사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건 어차피 선거니까 제 자랑도 좀 하자면 2011년도에는 제가 졸업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주립대학인데, 거기서 원래 동문상을 저한테 이제 주셨고, 그래서 동양인으로서는 200년 역사 이상 된 그 대학 최초의 동문상 수상자라고 그러고요. 2015년도에는 좀 더 격이 높은 파이어니어 어워드도 이제 그 대학에서 수여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굉장히 처우라든지 그 차별받는 이런 그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런 사육 실천적인 노력을 이제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 또 학문적으로도 제가 뭐 이병 교수님에 비해서는 아니겠지만 저도 사육법제 강의를 2000년도부터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인천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그리고 경인여대 이런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그 인천광역시에도 공무원들과 또 여러 기관장들 그리고 관리자들 그리고 직원들 중에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UN 에스캅에 그 장애 관련 그 국제회의 30명이 상임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저는 NGO 대표로서 거기에 고정 멤버로 매년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요. 그런 점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운영위원 이사라는 직책은 그 기관에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육법인의 이사, 또 학교사육사 협회의 이사 이런 직책은 그만큼 사육 전반적으로 거기에 경험이라든지 그런 전문성 또 어떤 책임성 이런 걸 인정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사육 실천의 한 분야고, 또 물론 현장 사육사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고 또 이분들하고 교류하고, 또 제가 실전 현장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육사들과 잘 교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사육사들 중에 굉장히 젊은 분들이, 실제로 유권자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 학을 전공을 하고 막바로 현장에 와서 복지관에 일하고, 그래서 그런 유권자들의 그런 정서를 저는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젊은 분들을 키워주는 게 제 목표고, 또 어쨌든 저는 약한 곳, 또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키워주고, 또 부당하게 뭔가 권익을 누가 침해한다든지 그것이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기관이든 뭐 재단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옹호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다만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육 전문직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차별받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좀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더 위상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전문적인 분야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야고, 또 기관 운영도 가급적인 그런 위탁 기관 같은 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그런 기관 운영 자체를 오랜 경험이 있는 기관이 갑자기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진 이런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 사무실이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엔 현장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화제의 선관위에서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후보자들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질의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리 다 드렸고요. 두 후보자님들은 제가 읽으신 내용을 잘 들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동일 기간 내에서도 정규직 사회복지사들과 차별 처우, 명절, 상여금 제외 등 차별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은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아까 추천해가지고요. 순서는 이번에는 우리 기호 1번이신 이배영 후보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지금 큰 아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국가적인 아픔이고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계에는 특히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노인력개발센터 같은 데 가시면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우리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차별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저희 건가다가 센터, 저희 센터도 특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4사람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 사업이 소멸되면 언제 이제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많은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놓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정확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천 사회복지가 이 사협회가 시와 같이 연계해서 처우 개선에서 이거를 강하게 얘기를 해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느 직능별로 각각 비정규직이 얼만큼 되는지를 철저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희 협회 회원들 정규직화 운동을 벌려서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협회도 아직 다 추진을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현장의 아픔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명절 휴가비나 또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 점수 같은 것들도 차별을 받았어요. 작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맞춤형 점수도 비정규직은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나 제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 비정규직이 맞춤형 복지 점수를 근무를 6개월 이상 계약이 돼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보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여기저기서 막 비정규직 또 양산하려고 하는데 제 공약에 비정규직 반대 운동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사협과 같이 해서 사회복지계의 비정규직 반대 운동을 벌이고 한 자리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달라. 이건 정부가 더 이상 이런 허위적인 그런 숫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인천시에도 촉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직능부터 만들어 나가고 2년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벌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권호영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사육사 간의 그 기계적인 평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정규직 사회사라는 그런 지위의 탄생은 단순한 차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놓여있는 불평등한 수익 구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이 부조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격 매겨지는 큰 정치적인 맥락이 문제입니다. 저는 헌법소원, 그 헌법재판을 해가지고 수십 년간 이어온 그 강제입원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지만
어떻게 더 큰 권력과 싸우고 또 제도를 활용해서 약자를 인파워하는 이런데 제가 또 그런 방식들을 알고 또 국회에 가가지고 로비도 하고 또 국회에 가서 뭔가 청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문제는 인천시청과 또 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맺은 부조리한 사회복지 서비스 구매 방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조리한 체계를 중앙사회복지사협회하고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정신장애인들이 그 마주하는 그 왜곡된 정신요법료 제도는 그러니까 정신병원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요법료 연간 예산 한 5천억 정도를 받아가는데 실제로 사태에 그냥 한 줄 기재해놓고 정신요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정신요법들이 비의료적 전문가, 뭐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요법을 뭔가 공부해가지고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들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가격들이 그런 비용들이 실제로 우리 그 사회복지 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들을 해결할 때 마침내 그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그런 그 영역이 또 전문적으로 인정이 돼서 제대로 비용을 받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번 인천 광역시 내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그런 현장과 시설 대상으로 임금 및 복지조사를 시행하고 또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는 게 201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연구비를 지원한 그 전국 정장애인 그 거주 및 그런 치료 실태 조사를 서울대학, 강남대학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와 같이 제가 책임 연구원으로 이제 시행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철저히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뭔가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 현장 그 사회복지사들의 질의 내용을 두 포착해서 누가 되시든 간에 3년 안에 해결하신다면은 앞서 말한 모든 공약들도 해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셔갖고 되시면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묵상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요 3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인천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 12대 회장이었던 이배영 후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관에 훌륭한 자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사회복지관에 많은 도움을 줬던 권혜영 후보님을 존경하면서 그러나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검증된 후보, 노력했던 후보, 결과를 맺었던 후보, 성과가 있는 후보, 재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뛰며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 연임 규정은 없지만 저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제 남은 임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정말 제가 우리 제자들을 취업시켰을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지역아동사한테 처음 취업시키고 면담을 갔을 때 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을 때 제 가슴이 아프고 교수로서 많은 무거운 감정을 갖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분, 그때의 그 감정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복지도시 인천이 되려면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고 건강하고 파워가 있는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3년간 검증된 후보 이배영을 다시 한번 밀어주신다면 반드시
개새처럼, 요즘 개새가 유행이더라고요. 예, 개처럼 뛰고 새처럼 날아서 정말 바쁘게 날아서 개새 이념처럼 노력해서 정말 우리 사회복사의 초우 개선을 앞장서서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제 비전과 모토처럼 우리 최고의 신사숙녀인 우리 최고의 사회복지사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이배원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권오영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기호 2번 권오영 후보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협회장 선거에 당선이 되면 신뢰와 존중을 받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정당한 처우와 존중을 받는 그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공동위원회 사회복 공동모금회 배분위원장으로서 그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며 그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기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전문성과 수고에 비할 때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사 협회가 영향력이 높아지고 회원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와 단결된 힘으로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이며 법률가로서 저희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사회복지사 협회가 영향력 있는 단체로 변화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협회가 시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높이고 인천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존중받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사회복지사 협회의 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해서 단결된 힘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충실한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자님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시간도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잘 감시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하신 것들을 사회복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사회복지사 협회에는 물론 사회복지사들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 동안 수호 투명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정미수 이정훈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 인사를 발언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투표는 아신 대로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으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투표도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기한에도 공명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대 인천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